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다나와 1세대 이커머스 기업의 매각 추진, 흥행은 저조. 기업개요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4월에 설립, 2011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2개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입니다. 종합가격비교 사이트 서비스의 운영 및 서비스를 영위합니다. 가격비교 서비스 그리고 컴퓨터 전문 마켓 서비스, 컴퓨터의 유통, 광고, 수익 등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 및 이 매출 포지션입니다. 다나와 그리고 다나와 컴퓨터, DP, 지존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상품 매출 부분 47.6%, 제품 매출 16.9%, 제휴 쇼핑 부분이 13.8%, 광고 사업 9.9%, 판매 수수료 11.9%로 구성됩니다. 이 회사는요, 종속회사 다나와 컴퓨터를 통해서 정부의 조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1,429억 원, 전년 대비 14.4%가 감소했고, 영업이익 377억, 당기순이익 31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2.5% 그리고 31.7%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440억, 영업이익 80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 66억을 기록했는데 실적은 다소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6%가 감소했고 12.1% 그리고 12.0%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은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다나와 매각 작업 본격화, 예비 입찰 흥행은 다소 저조했다. 이 유력 인수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이 카카오 그리고 롯데그룹들이 이 최종 입찰, 예비 입찰에는 이 최종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사모펀드사 한 10곳이 인수전에 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이 대형 SI의 참여가 좀 불참이 되면서 매각 흥행에 따른 어떤 기대감은 좀 저조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그리고 트래픽의 확대로 실적 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 여부인데요.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이 PC 구매가 좀 감소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부의 대체적인 어떤 예산들이 방역 비용에 우선해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정부도 과거처럼 이 불용될 수 있는 어떤 이 구입 예산을 다소 좀 축소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제가 판단됐던 어떤 대목에서 PC 판매의 어떤 대수 감소는 이 공공기관의 PC 구매 감소 요인이 좀 다소 있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발주 증가에 따른 실적 회복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의 수급 불안 요인은 이 시장을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됐다. 글로벌 그래픽 카드의 이 수급 불안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실적 회복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최종 인수 후보군의 결정에 따른 신규 투자 그리고 사업 다각화에 주목되고 있는데 예비 입찰에 좀 물망이 올랐던 사모펀드사가 좀 참여를 했죠. 대표적인 어떤 이 회사가 IMMP입니다. 이 회사는요, 이 과거에 이 이커머스 회사를 인수해서 SSG닷컴에 최종 매각을 하면서 거의 5배 가까운 투자의 차익을 맛본 바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어떤 투자의 경험을 잘 살려서 다나와를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충분한 밸류에이션의 레벨업 가치를 좀 잘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대형 유통사가 인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매각 흥행에 따른 기대감은 좀 떨어졌지만 저는 이 탄탄한 알짜의 사모펀드사가 만약에 잘 인수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 레벨업 가치를 좀 충분하게 이어간다면 충분하게 다나와는 성장성 관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중간 답변을 좀 내놨는데 내용 살펴볼게요. 제목, 경영권 매각 추진설 관련 조회 공시의 답변이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이후 재공시 기한인 10월 8일 현재 최대 주주한테 물어보니까 당사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NH투자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했고요. 이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자, 다소 좀 아쉽습니다. 회사가 매각 자문사들을 통해서 지금 예비 입찰을 받았다. 예비 입찰의 어떤 명단 부분 진행 경과사항을 한번 제공시로 다뤄볼만 했는데,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나갔고 공시를 통해서는 그냥 원론적인 특이사항이 없다, 추진 중이다, 협의 중이다라고만 답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 취약성 관점에서는 투자자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고, 기사 자체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 판단보다는 이 보도자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부분도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굉장히 좀 혼선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라는 이 제도가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팩트를 열거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다소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제공시 답변은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좀 다뤄본 이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차 매수 요약가 34,000원에서 36,000원 단기 매각 기대감은 좀 반영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8월 11일 41,550원까지 시세를 좀 냈는데 이렇다 할 흥행에 있던 어떤 보장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옆집에 있던 인터파크는 오히려 매각 어떤 이 주체가 좀 가시화되면서 조금 상대적인 어떤 흥행 효과 좀 있었던 것에 좀 이 반하는, 단화의 경우는 좀 다소 흥행에는 좀 저조했다는 평가가 좀 나오면서 추세 3만원 이탈된 지금 27,500원에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렇다면 끝난 것인가? 자, 그럼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대형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대형 유통사의 인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여러분이 재무적 이 투자자에선 어떤 이 큰 손들이 좀 많이 빠졌고 사모펀드사 10곳만 좀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멘텀의 소멸 과정은 아니다. 지금 구체화된 어떤 예비 입찰에서 본 입찰로 좀 넘어갔을 때 이 인수 후보군의 어떤 윤곽들이 좀 드러나게 된다면 충분하게 단화와 한 번 정도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는데 주가가 3만원 이탈된 이후에 흐르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물론 장이 좀 안 좋은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자, 요 구간 다시 한번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25,500원, 25,500원에서 28,000원 구간, 25,500원에서 28,000원 구간, 단기 매유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아직 본입찰 기대감까지는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스파일 준비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